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세종대왕, 조선시대의 혁신적인 영웅, 한글 창조로 역사를 뒤흔든 전설적인 왕. 안녕하세요. 믿음의 뉴스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놨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과 가족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글 창제의 주역인 세종대왕은 1397년 5월 15일 태조 성계의 여섯째이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세종에게는 이정과 이보라는 두 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이 처음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고자질쟁이라는 평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학문과 지적 탐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독서광이었어요. 그는 유교 경전부터 음악,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에 대한 헌신은 훗날 그의 인생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훗날 수원왕후가 된 시몬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나요? 두 사람은 정치적 혼란과 수원왕후의 아버지가 처형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이야기. 이제 세종대왕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세종은 1418년 왕세자가 되어 22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4대 왕으로 즉위했고 아버지 태종의 죽음 이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세종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포용의 정치를 실천하고 국가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국방, 과학, 음악,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한 것은 교육과 문맹 퇴치에 대한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알파벳 중 하나로 꼽히며 199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종대왕상을 통해 세계 문맹 퇴치에 대한 세종의 공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공동체에서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맹 퇴치 및 한글 창제에 기여한 공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듯이 문해력과 언어에 대한 공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한국어와 문해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중요한 이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글은 세계 최고의 알파벳 중 하나로 꼽히며 199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소리나는 대로 쓰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세종대왕의 세계 문맹 퇴치에 대한 공헌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종대왕상을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상은 문해력 증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세 번째,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회에서도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자바족,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족과 말라카이족은 한글을 자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종대왕의 교육과 문맹 퇴치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한글날은 매년 10월 9일 대한민국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문해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세종대왕의 유산을 기리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의 한글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맹 퇴치에 혁명을 일으켰고 대중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독창성과 성견지명 덕분에 한글은 한국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이자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문화적 공헌과 대외 관계에 관해서는 탐구하고 감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세종대왕의 매혹적인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문화적 공헌 및 대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연에게 조선의 음악과 악기를 만들도록 명함. 둘째, 남방 개항과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함. 셋째, 조선의 음악과 악기를 만들도록 명함. 넷째, 시로 정책과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대회를 장려함.
5째, 외세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6째, 고려 농업사 등 열어져서 출간. 7째, 최윤덕, 김종서 등을 파견하여 여진족을 몰아냄. 8째, 통치기간 동안 학문, 문화, 기술을 발전시킴. 9째, 압록강에 요새를 설치하여 백성을 보호함. 위 내용 몇 가지를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문화적 공헌은 다양하고 영향력이 컸어요. 그는 박연에게 조선의 음악과 악기 제작을 의뢰하여 조선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렸습니다. 세종은 또한 시를 통해 정책과 학문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고 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경연대회를 장려했습니다. 고려 농업사와 같은 저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보급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도 세종은 우리나라의 남쪽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외세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족을 몰아내는 한편 압록강에 요새를 쌓아 방어하는 등 백성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유산과 중요성은 한국 역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세종의 유산이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글 창제입니다.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문자 체계는 서민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은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종의 뛰어난 업적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발전입니다. 세종은 지식의 힘을 믿고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와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적 탐구를 장려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의 헌신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당시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의 진흥입니다. 세종의 재위 기간 동안 천문학, 음악, 인쇄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발명가와 학자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 자애로운 통치입니다. 세종은 백성의 복지를 우선시한 현명하고 자애로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요직에 배치하는 포용의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조선의 번영과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세종의 통치는 한국 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업적과 공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념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왕의 영원한 유산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종의 유산은 역사책의 페이지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종이 국가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며 한국 역사에서 세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 고자질쟁이라는 평판과 성질이 나빴던 것이 나중에 왕으로 통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세종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세종은 이에 굴하지 않았어요. 세종은 특히 독서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종은 기존의 문자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엘리트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소리나는 알파벳인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 한국의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세종대왕이 재위 기간 동안 직면했던 주요 도전과 장애물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치적 혼란을 헤쳐나가고 아버지의 영향력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총명함과 합리성,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세종의 포용적 정치, 교육에 대한 강조, 백성의 복지에 대한 헌신은 그가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조선에 상당한 발전과 안정을 가져왔으며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세종대왕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세계 최고의 문자로 꼽히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글은 인도네시아 자바족과 같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교육과 문맹 퇴치에 대한 세종의 헌신을 상기시키고 문자에 대한 그의 영향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의 놀라운 삶과 유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겸손한 시작부터 성각자적 통치자로 부상하기까지 한국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한글 창제는 문맹 퇴치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문화적 공헌과 포용적 정치는 그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영감의 원천이며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